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올해 또 풍족하게 증시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현덕이 덕분에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들 리뷰해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소개했던 종목이죠. 네. 공개라고서도 제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지 잘 네. 몰랐는데 네. 오늘 또 주가 상승이 나왔었네요. 네. 워낙에 이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장주 종가가 최고점으로 끝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7,850원까지 17,850원까지 갔는데 네. 1차 목표가를 17,800원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차 목표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목표가 21,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카로에 대해서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구체와 히터블록, 삼성과 하이닉스에 들어간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끝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 어제 시간의 상승이 이어서 오늘까지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좀 조정권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 어떤 그 중요한 지지라인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 밑으로 빠질 일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삼성의 악재와는 별개로 이 전기차에 대한 커다란 그림, 그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아무리 올라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기차 대중화가 열린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합니다만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전기차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이번 연도에 최소한 이번 연도죠. 초호황기가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메카로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이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대만까지 매출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21,000원까지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기간을 좀 넓게 제시했습니다만은 꽤 높은 수익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부터 이제 급등세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은 바로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양보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절반 정도 보시면은 시장은 어땠습니까? 조정이 나왔었죠.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조정장 중에서 계속 올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역시나 지금 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해 놓고 지금부터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도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증착 식별 장비 업체인데 이 증착 방막 기술에 있어서 고품질의 방막 증착이 가능한 기술 개발해서 이걸 갖고 새로운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죠. 이쪽에 기술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매출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한 2년 정도 주가 바닥에 있었는데 새로운 매출 잡히면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뽑히면서 이 기술력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OLED라든가 이런 부분이 LCD에서 OLED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연도도 지금 그 OLED TV가 좀 더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시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태양광 웨이퍼에 있어서 이 증착 기술이 도입된다고 했었는데요. 내일 밤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과 함께 태양광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테마로도 급등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11,000원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17,000원까지 갔다 왔는데요. 1차 목표가 1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2차 목표가는 제가 12,500원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시장 상승에 있어서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장중에 12% 수익이 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접근해 봐야 될지, 여전히 시장에서 핫한 섹터일지, 새로운 섹터일지 키워드 기대순일 투자기간 열어보도록 하죠. 네. 전기차와 탄소 배출권, 네. 시장의 주도주를 택하셨네요. 기대순일은 3일 안에 20% 수익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에서 아직 못 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과 같은 경우는 네.
좀 거대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있을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과 관련해서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 성장세가 커지고 있고 그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20%인데 이 종목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네. 좀 무거운 종목인데 그 무거운 종목이 매물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올라섰을 때는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순위 20% 잡아보고요. 내일 있을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의 어떤 그 테마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3일 동안 20%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노려보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러면 네. 관련한 뉴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전기차와 탄소 배출권이라는 뉴스 키워드를 우리가 왜 봐야 될까? 역시 네. 바이든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코스피 3,200을 과연 재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인데 네. 아마 바이든이 결정할 것이다. 이 얘기는 바이든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 종목들이 얼마나 잘 올라가냐에 따라서 3,200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취임식 날 어떤 말을 먼저 하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뭐 그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동맹 관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대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행정명령에 처음으로 서명할 것이냐 이걸 갖고 아마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 그 관련 섹터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이 선거 활동 중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선된다면 취임식 날 나는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취임식과 함께 아마 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건데요. 취임과 동시에 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주가 좀 꽤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는 게 맞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탄소 중립을 못하면 이 폭염이 3배 크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만 한 달인 미래가 온다. 한 달 동안 집중호우가 온다는 이야기죠. 거의 뭐 동남아 수준으로 온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난해 말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2030년에서 2060년까지는 3.3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고탄소로 갔을 때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를 좀 나타내 준 건데요. 고탄소로 갔을 때 2100년까지 7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는 이 2040년까지 3%, 2100년까지는 강수량이 14%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기후 변화를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전혀 이제 미국에서 발전이 없었고 바이든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쪽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지난해 2배가 나온 바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가 3사 시장 점유율이요. 2019년보다 2배가 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보면은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1등까지 올라서면서 지금은 중국의 CATL가 막 1등을 업체를 추천하고 있죠. 이 배터리 3사를 합치면은 시장 점유율 1등인 거고요. LG 에너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3사가 올해 매출만 31조가 나왔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지금 이 전기차 이 소재 그다음에 이 장비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전기차 쪽에서도요. 이 배터리 쪽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을 본다면 탄소 배출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뉴스와 부합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증시온의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다. 네. 저희가 전기차라고 탄소 딱 두 가지 키워드 드리니까 바로 요거 해당되는 종목은 딱 나왔나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아, 예.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아시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바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이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어떤 그 냉매가스 이런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급등이 났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는 테마로 오른 거예요. 그때 많이 좀 빠졌었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정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기차 소재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냉매가스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 소재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후성가게에서 원래는 이 전해질 첨가제를 400톤을 생산해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증설을 마쳤는데 생산 능력을 3,800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국내에서 이 전해질 첨가제가 1,800톤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400톤에서 3,800톤으로 증설했기 때문에 총 5,600톤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전년 대비해서 이제는 155%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차 소재, 이 전해액 첨가제가 실제 전해액에 첨가를 했을 때 거리가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전기차 소재, 그러니까는 뭐 양극재, 음극재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증설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증설로 작년 3분기까지는 좀 적자가 나왔었지만은 4분기부터 이 분야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전기차 판매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주춤했었지만은 4분기부터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전해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마친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 보면은 전방 고객사의 증설 요청에 의해서 증설을 좀 이번에도 한 건데 지금 랜드 쪽에 이 적층 그 효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랜드 같은 경우는 적층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랜드 쪽이 다 적층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이쪽에 효과가 있는 소재가 바로 이 WF6이라는 이 반도체 가스인데 여기도 대규모 증설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매출이 이번 연도부터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소재 같은 경우도 증설이 끝났고 이번 연도에 매출 증가하는 거고요.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도 그 증설 끝나면서 이번 연도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였지만은 이번 연도부터는 더 이상의 비용이 안 나오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바로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가스 같은 경우는 전방 수요에 좀 그 확실한 어떤 수요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냉매가스까지 같이 볼게요. 이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친환경 관련주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아지는 상황인데 냉매 무기 불화물 제조에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냉매가스를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그 온실가스 감축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가스 같은 경우는 독과점을 하고 있고요. 냉매가스라든가 온실가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후성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좋은 내용 좀 말씀드려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조금 무겁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무거울 수 있는데 가볍게 올라갈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13,000원을 넘어오기 전까지 차트를 제가 좀 이따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무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재무제표만 본다면 당장의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사요. 그냥 어떤 성장성만 있는 건데 그 매출이 이번 연도부터 찍힌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최근에 12월 달하고 지금 1월 달을 보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거래가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안 나왔고요. 매물도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은 이 중간에서 매물이 다 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좀 볼게요. 월봉. 왜냐하면
일봉을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월봉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온실가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못 가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가다 말았고 19년도에 이제 일본의 저 수출 규제 때문에 가다 말았습니다. 지금 그 가격대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3개월째 올라가면서 이 매물을 다 소외한 겁니다. 자, 보시면 월봉상 거래 봤을 때 2019년도 거래가 가장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매물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절반 되는 거래가 나왔죠. 1월 달이 지금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그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매물이 거의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13,000원 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라갈 내용도 확신하고 지금까지는 재무제표가 딱 봤을 때 실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비용이 다 끝나면서 증설 완료가 됐고요. 이번 연도부터 매출을 찍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선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가를 일단 1차는 14,200원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2018년도부터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지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이제 다시 재도약하시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후성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 외에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또 어디서 풀어볼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 반등이 들어서고 있는데 오늘 뭐 웬만한 종목 다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다음에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올라갈지 시장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 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 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